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조선시대 비극적인 역사를 담고 있는 조선 6대 왕 단종의 유배지인 영월 청룡포와 관음송에 대하여 살펴보고 흥크러진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이해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조선 6대 왕 세종의 손자 단종은 아버지 문종이 갑자기 죽자 12세 12살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1년 만에 삼촌인 수양대군, 이후에 세조가 되죠. 수양대군이 왕권 찬탈을 위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것을 우리는 계유정난이라고 합니다. 영월 시내에서 청룡포로 가기 위해서는 동강을 건너야 되고 그리고 배를 타야 합니다. 지금 동강에서 배를 타고 청룡포, 단종대왕이 유배 생활을 했던 곳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청룡포, 지금 여기 많은 관광객들이 조선시대의 권력 암투 현장을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숲은 그때의 아픔을 이젠 우리에게 아름다움으로 길을 열어주고 있는 듯 합니다. 570여 년 전 피를 토하는 것보다 더한 역적들의 악행의 사건을 생생하게 보고 듣고 기억하고 있을 텐데 말이죠. 나무들은 57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니 어리석고 모진 인간에게 끝없는 이해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초가집은 1457년 6월 28일 유배에 온 단종을 보필하는 시종들의 거처입니다. 여기 보면은 옷을 정리하는 방도 있고 이게 옷을 정리하는 방으로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시종들이 잠자는, 뭐 이 방에서만 자는 건 아니겠죠. 잠자는 곳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바느질하는 모습, 바느질하는 모습도 여기에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를 준비하는 부엌이 되겠죠. 식사를 준비하는 부엌도 여기에 이제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녹그릇, 사기그릇 이런 것들을 준비했는데, 그리고 이제 맷돌, 땔감, 멍석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멍석은 우리가 보는 이제 돗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 건물은 단종이 유배 와가지고 임시로 머물던 2개월 정도 머물렀습니다. 본가입니다. 이 모습은 단종이 거처하던 집무실. 단종의 집무실은 본 건물 정면에서 봤을 때 좌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정순왕후, 단종의 부인이죠. 만남을 재현한 단종제에서 모습입니다. 570년 전 상처난 역사 속으로 들어가 그때의 아픔을 함께 경험해보고 미래를 열어가고자 하는 관람객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비는 단종 묘제 본부 시유지빈데 단종이 머물렀던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 소나무는 뿌리는 담장 밖에 있는데 몸은 담장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단종의 아픔과 외로움을 아는 걸까요? 범상치 않습니다. 역시 나무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 소나무가 천년기념물로 지정된 관음송이라고 합니다. 관음송. 관음송이라고 한 것은 이 소나무가 단종과 만나고 그리고 대화를 했는데, 비록 유배를 온 단종이지만 당당한 모습을 보았고, 비록 어린 몸이지만 사무사의 마음을 들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관음송의 수령은 600여 년으로 추정되고 있고 키는 30m로 굉장히 큰 편입니다. 나무의 형태를 보면은 2개의 줄기로 뻗어 올라갔는데 이는 단종의 16년의 짧은 삶이 너무 외로워 2개 줄기로 뻗어 올라간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또 단종의 진실과 정의가 승리한다는 V자 모습을 보이고 있는 형상입니다. 그리고 2개의 줄기의 가지를 보면 특이한데
줄기의 중간과 꼭대기 두 곳에만 가지가 뻗어 있는데, 그리고 나무 줄기 몸체는 상당한 각도로 옆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나무가 단종의 비통한 생에 대한 아픔을 우리에게 꼭 알리려는 듯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소나무는 단종의 안타까운 사연을 600여 년 동안 간직한 채 여기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주고받지만 나무는 우드넷을 통하여 정보를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여기 서 있는 수천 그루의 나무들도 600여 년의 사연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을 다시 겪지 않도록 해야 하는 중요한 책무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인간 세상에서 민주 시민인 내가 올바르게 행동하고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의도 힘이 없으면 불의에 당한다는 것이라는 것을 60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종이 1452년 12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을 때 논어에 나오는 사무사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했는데, 집현전 학사 출신인 박평년이 사무사는 생각에 간사함이 없고 마음이 바른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즉 순리와 정의를 강조한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면 단종은 이 사무사에 대한 글귀를 마음에 담아 정의로운 임금으로 남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단종이 정의감에 아무리 가득 찼다 하더라도 정의가 힘이 없어 불의에 비참하게 무너진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조선이 1637년 오랑캐 청나라에 속국으로 항복당했을 때에도 정의가 힘이 없어 불의에 짓밟히고 만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막으려면, 평화를 원한다면 나라가 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종이 1441년 탄생하고 왕위에 오르는 10여 년간 이해 못할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단종이 1441년 출생하였을 때 어머니인 현덕왕후가 바로 죽었고, 4년 뒤인 1445년 단종의 할머니 소헌왕후가 또 죽었습니다. 이어서 1450년 할아버지 세종이 건강 악화로 죽었고, 바로 단종의 아버지 문종이 왕위에 올랐지만 2년 만인 1452년에 건강 악화로 또 죽게 됐습니다. 연속해서 조부모,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그리고 단종의 형도 2명이 있었는데 죽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단종 혼자 남아 1452년 12세 나이에 왕위에 올랐던 것입니다. 12세의 단종에게 날벼락처럼 다가온 왕의 자리, 하이에나 같은 조선을 통치해내기란 힘에 부칠 수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기어이 단종 즉위 1년 만인 1453년 세종의 둘째 아들이고 문종의 동생, 단종의 삼촌인 수양대군이 이후에 이제 세조가 되는데 왕권을 강탈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유정난이라고 우리가 이제 하는 것이죠. 단종의 삼촌인 수양대군은 거짓으로 수양대군의 동생인 안평대군이 왕권 탈취를 음모하고 있다고 덮어 씌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평대군을 귀양 보내고 죽여버렸죠. 그리고 단종 주변의 충신들 수백 명을 죽이고 강압적으로 수양대군이 자신이 영의정에 앉아 권력을 장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세조가 난동을 벌인 이 사건을 계유정난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말 뜻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계유년에 정난이 일어났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정난이란 의미는 어지럽고 혼란한 나라를 편안하고 안정되게 한 사건이란 뜻인데, 이게 말이 되냐 이겁니다. 그래서 세조 입장에서 폭군인 자신의 입장에서 붙인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유정난이 아니라 계유난동이라 해야 맞지 않을까요? 참 희한하게 붙여놨습니다. 또 세조를 따르는 한명의 권남 등 악당들의 회유 협박에 의해 단종 또한 1455년 왕위에서 끌려 내려온 것입니다. 졸지에 단종은 왕에서 허수아비인 상왕,
그 다음에 노상군, 서인으로 강봉, 지기가 박탈된 것이죠. 세조는 1457년 단종을 영월 청령포로 유배를 보냈고 4개월 뒤 1457년 10월 4일 사약을 내려 감풍헌에서 단종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존재하는 생명체 중에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얼마나 사악한지를 보여준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간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들의 소리를 들은 나무 관음송 600여 년의 시간을 이어전하며 당당히 그리고 굳건히 자리하고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정의는 힘이 있어야 정의가 되고 정의가 힘이 없으면 불의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정의의 힘은 민주 시민인 내가 나설 때 바로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손잡아 TV는 구독자 여러분들을 거짓이 아닌 진실 속으로 안내하여 삶의 가치를 더해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